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27회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는 영화 도니브레스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진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어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 아, 케이크 너무 많이 먹었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저렇게 몸개그하기도 쉽지 않거든. 아,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었어. 천상 개그맨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창석이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좀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케이크 먹고 트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야. 진짜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야, 영화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도니브레스코 알파치노 조니 뎁 주연의 1998년도 작품이에요. 자, 언더커버 마피아 조직의 스파이로 위장 침투한 FBI 이야기를 그렸는데 많은 이 언더커버 영화들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신세계. 무간도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더 앞서. 그러면은 이 영화가 참고가 돼서 그 영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향이 좋겠. 타고 보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니 브레스코 이 얘기는 실화거든요. 맞아. 네. 자, 그 70년대 실제 FBI 침입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알파치노와 조니 뎁의 조니 뎁의 젊은 시절 그리고 알파치노의 약간 색다른 연기. 알파치노가 이렇게 쩌리로 나오는 영화는 잘 없거든. 보통 보스로 나오죠. 네. 근데 이 연기도 어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 쩌리 연기를 너무 잘하지. 쩌리 연기도 너무 잘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보스형 얼굴이다 보니까 처음에 보스 맞닥뜨린 장면 있잖아요. 보스가 병신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알파치노가 뛰어가서 멱살 잡아도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타고난 보스형 얼굴이다. 아, 진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연기 잘하고 연기 너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이제 집을 나서는 그 연기는 정말 또 그것도 이제 되게 명장면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거든요. 자기 시계 풀르고 맞아. 반지 서랍 빼고 안에다가. 막 되게 먹먹하지 않아?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뽀뽀해주고 나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찡했어요. 그 이제 도니한테도 말을 남기잖아요. 그 대사도 너무 네가 너여서 나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참. 네. 네. 그렇습니다. 남자 둘의 사실 이제 우정을 다룬 브로맨스죠. 이것도 어떻게 일종의 그렇죠. 브로맨스인데 막 이렇게 낯간지러운 장면 없이 그 차곡차곡 그 브로맨스를 잘 쌓아간 영화. 네. 인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한번 살짝 갈등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배 네. 기사 보여주는 장면. 왼손잡이 배. 그리고 저는 레스티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눈치를 깠다. 왜냐면 그 배 사진 보고 그 잡지를 분명히 봤잖아요. 그래서 레스티가 어느 순간부턴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게 딜레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밝혀버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진짜로 믿어버린 것 같아요. 도니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어버린 것 같고. 이 영화 줄거리 소개를 하고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해 나왔으니까 좀 드리자면 여자 연예인분들 중에서 좀 많은데 누가 봐도 사기꾼 같은데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기꾼인 거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몰렸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였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뭔가 위험한 거는 느껴 직감적으로. 근데 자기가 여기서 더 파면 자기 직감이 사실로 드러나는 건 너무 두려운 거지. 그렇지. 그래서 외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게 뭐 알면서도. 사랑인지 아니면 그 남자가 벌어오는 경제적 부에 대한 종속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내 선택이 틀린 게 되는 게 싫은 걸 수도 있고. 네. 어. 저는 그거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분야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거를 뭐 물어봤자 알지도 못할 거고 서로 너무 다른 분야니까 진짜 모르는 경우도 근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있지. 아니, 결혼 결심을 하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처럼 홧김에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아 씨발 이렇게 되면 결혼할까? 야, 라스베가스 결혼하는 건 너무 행오버 아니야? 잘못된 결혼. 행오버 이야기를 뱉은 것처럼 이 느낌. 아니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결혼해요. 놀러 갔다가 만나서 많이 결혼합니다. 물론 행오버에 나오는 얘기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아니 근데 내 친구도
그 되게 수염 막 덥수룩하게 나고 덩치 되게 크고 내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항공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출장으로 라스베가스인가를 갔다가 거기서 어디 아랍의 7번째인가 공주한테 우와. 청혼 신청 받았어. 청혼 받았어. 근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뿌리치고 안 했거든. 어머. 별로 안 예뻤나 보네요. 그랬겠지? 네. 그 안선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어딘가 어디 영국인가 유학할 때 네. 아랍 중동 왕자한테 청혼을 받았다고. 근데 3번째 부인이었다고. 윤혜 언니도 그런 적 있다 그랬는데. 진짜요? 예. 약간 이 스토리가 약간 돌고 도나 어디서 납품하나 봐. 다 비슷하네 보니까. 언니도 그렇게 다 아랍이야 그리고 다. 그러니까 첩인지 왜냐면 거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국가니까 두 번째 부인인가 세 번째 부인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 대부자야 진짜 중동에 막 석유 재벌이야 막 진짜 으리으리한 성에 살고 근데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로 가야 돼. 갑니까? 상속 기본 1,000억 이상입니다. why not? 아니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삶과 비교해봤을 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why not? 알죠. 어차피 지금은 혼자야. 그러니까 네 번째 세 번째라도 가면 그럼.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 남자. 남편이 있잖아. 남자 생겨 남편 생겨 돈 생겨. 오.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 보통 이제 땅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내 땅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동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서기 수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그 중에 이거는. 하나만 받아도. 그러니까요. 시초선 여개 중에 하나 느껴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남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부인이 앞에 3명 있어도 질투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 남자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없으면 질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 네. 오히려 앞에 언니들이 카바쳐줘서 내 방에 안 들어오면 그게 더 땡길 수도 있지. 의무 방어전 패스할 수 있으면. 그 남자가 근데 죽어나더라고요. 그 관련 그렇게 일부 다처제인 다큐멘터리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남자가 일찍 죽더라고 항상. 남자가 왜냐면 진짜 지쳐하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암투하는 거 주변에서 조율하다가 인생 다 그냥 흘러간대. 그리고 오늘은 뭐 얘집에 방문했다가 내일은 또 얘집에 방문해줘야 되고 그 룰이 있더라고요. 훨씬 이거 스태미너를 네. 많이 쓰겠구나. 네, 엄청 피곤하지. 그년이랑은 2번 하고 왜 나랑은 한 번이야? 그렇지. 와. 네. 존나 스트레스 받겠네요. 네. 스트레스 직원은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셨네요. 아니 근데 봐봐라. 부인이 3명 4명이어도 처음에야 좋겠지. 네. 근데 그 사람들과도 어쨌든 7년, 8년, 9년, 10년 되다 보면 다 오래 알던 인연들이잖아. 그 한 명 한 명이 다. 같이 사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두 번째 들어오고 10년 만에 세 번째 들어오고 이러면 다르겠지만 그건 괜찮다. 비슷한 시기에 4명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동 재벌들은 그냥 예쁜 여자 만나면 그냥 여자 만나면 다 결혼하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막 뿌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 오윤혜도 듣고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 들었다 보니까 다 그냥 근데 내 친구 이야기 좀 다른 게 여자 공주가 먼저 청혼을 했다고 하니까 사기꾼 아니야? 아니 몰라 난 걔 얘기만 들어보니까 알 수 없지 어쨌든 뭐 근데 뭐 그래요. 아니 의외로 거업 같은 스타일이 중동 쪽에서 먹어줄 수 있거든 또. 그래도 나는 중동 갈 생각 없습니다. 저 더운 걸 잘 못 견뎌요. 공주인데 거기 막. 아니 뭐 밖에서 공주야.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에어컨 잘 나올 텐데 아니, 석유 재벌이면. 돈 진짜 많을 텐데. 저는 저보다 권력 많고 돈 많은 여자한테 환상이 없어요. 아. 네, 저는 적당히 못난 여자가 좋아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잔인한데? 이 새끼 야 세다 이. 아니 저 시추 그러니까 당하겠네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좋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창석 씨랑 그 MC 장원님은? 돈에 흔들리진 않고요. 네. 골반에 흔들릴 것 같아요. 얘는 감당할 수 없는 골반을 좋아해요. 한번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뿌리채 잡아 흔드는. 네. 나도 나 은근히 시추해줘. 저도 은근히 고집도 세고 매장량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매장량이 작아요. 그래서 매장량이 작아요. 생산량이 시추한 많지 보람은 않군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의 뭐 6시간 동안 캐서 사금 정도 나와요. 사금 이만큼 나와요. 마케이처럼 나는 완전히 시추됐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거업 의견은 동의합니다. 저도 은근히 좀 꼬장꼬장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센 여성분들은 저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나보다 좀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 정도지. 예를 들어서 진짜 공주야 중동에.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면은 뭐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빌딩 그냥 생기고.
그럼 뭐 조단위의 재산이 생기고 이러는데 지금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남자들의 환상은요. 그 돈을 가지고 여자를 막 만나는 거지. 그 여자를 만나서 그 돈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조단위의 돈 아무 말고요. 의미 없어. 그 무슨 의미냐 그게. 조단위의 돈 말고요. 현금 그냥 10억 있으면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서울에서. 네. 그렇네. 그렇군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네. 다르네요. 질문 이렇게 했어야죠. 너한테 조단위의 돈이 있으면 몇 명까지 데리고 살 생각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럼 안 데리고 살지 아무도. 그지 안 데리고 그치. 살겠지. 가끔 그런 생각하면 참 좋아요. 아파트 한 동을 다 채우는 거죠. 음. 분양을 때려가지고 어쨌든 거업이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가난해서였습니다. 똥구멍 찢어져요. 거엽 때문에 이제 현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농담처럼 들립니다. 네. 네, 자 도니 브레스코 줄거리 소개는 우리 정민아 씨가 해주시죠. 싫어요. 어서 하시죠. 아 제가 줄거리를 하려다가 진짜 마지막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은근히 네. 어렵지 않은데 또 그냥 크게 넘어가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아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 짧게 해, 그냥 짧게. 알겠습니다. 자, 한 FBI 요원이 보나노 패밀리라는 뉴욕 내 거대 마피아 조직의 정보를 캐러 직접 마피아 조직에 침투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좀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점점 마피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이거는 영화 신세계에서도 이정재가 똑같이 겪는 그쵸. 상황이죠. 네, 197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먼저 등장 인물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FBI 요원 역에 조니 뎁이 연기를 했고요. 실제 이름은 조 피스톤입니다. 조셉 피스톤이라고도 하고. 시추 잘할 것 같은 이름이 이름부터 강력해요. 내가 이 드립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자, 아내와 딸 셋을 둔 가장입니다. 근데 FBI 임무는 가족에게도 비밀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냥 사실 내팽겨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화가 난 아내가 나중에 이혼하자 뭐 얘기까지 꺼내게 됩니다. 네. 자, 이 FBI 요원이 위장한 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위장된 신분이 바로 도니 브레스코라는 영화 제목 이름인데요. 보석 작물 브로커로 이 신분을 세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에서는 이제 가족이 없는 고아로 설정이 된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 위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리고 와이프로 나왔던 앤 헤이 씨라는 배우인데 네.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아 진짜? 몰랐네. 한때 이제 헐리우드에 떠오르는 신성 여배우였었는데 확 뜨진 못했고요. 뭐 해리슨 포드랑 같이 식스데이 세븐나잇 뭐 이런 맞아, 영화도 맞아, 맞아. 찍었어요. 네. 잘 나가던 배우 볼케이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랬는데 자동차 사고로 아이고야. 하셨어요. 몰랐어. 지지난달에. 제가 얼마 그래도 좀 안 됐네요.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인 게 여기도 단발. 네, 단발. 맞아. 매력적인 단발. 단발이 상징이었지 항상. 제가 또 좋아했던 게 사각턱이거든요. 어. 네. 그래요? 사각턱. 제가 사각턱 여자를 좋아해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바로 알파치노가 연기를 했던 그 마피아 역할인데요. 이 마피아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도니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일을 시켜봤는데 일도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기네 마피아 조직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바로 이 인물이 레프티라는 이름의 인물인데 도니가 마음에 드니까 이제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피아들이 쓰는 말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를 조직 내 정식 멤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자꾸 마음이 가니까 크리스마스 때 본인 집에 데려가서 직접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실제 자기 친아들이 있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약쟁이 아들. 네, 근데 마치 배다른 아들 또 하나의 아들이 생긴 것처럼 도니를 여기게 됩니다.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처음에 막 선물이랍시고 봉투 돈 넣어가지고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나가고 나니까 돈이야, 돈 좀 있냐?
지가 준 돈 있잖아. 지가 준 돈 돈 있잖아.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개새끼가. 지가 꺼내요. 지가 심지어 지가 꺼내. 그래서 좀 짠한 인물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모로 마피아면은 네. 뭔가 되게 잔인하고 무섭고 돈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 영화로 이거 바꾸면 임창정이 하면 돼 그냥. 나이 먹은 임창정이 하면 돼 그냥. 맞아. 우아한 세계급의 그 깡패 세계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마피아인데 직업으로 따지면 이게 약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성격과 성향이. 그래서 30년 동안이나 이 조직 내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승진에 매번 미끄러집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주로 주인공이 이렇게 둘의 이야기인데 뭐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마피아도 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최종 보스가 러스티, 총잡이 러스티라고 하는 인물인데 얘한테 매달 상납금을 많이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미국에 이제 주들이 많잖아요. 지역마다 중간 보스들이 있는데 이 중간 보스를 또 누가 차지하냐 가지고서도 또 알력 싸움이 서로 치열합니다. 이 중에 이제 도니랑 레프티의 상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소니 블랙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브루클린을 담당하는 중간 보스가 됩니다. 원래는 레프티보다 동급이거나 아래거나 한 급 아래였거나 이랬죠. 네. 레프티보다 뭔가 좀 이렇게 확 잡아끄는 잔혹성이 있는 인물이죠. 소니 블랙은. 네. 네. 자, 그래서 이 소니 블랙이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부하들은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루트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도니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저쪽 플로리다에서 자신의 친구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좀 깡패들한테 돈을 많이 뜯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서 접수하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좀 돈을 벌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당연히 솔깃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안도 FBI의 비밀 작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니를 침투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이게 마피아를 잡아들이는 일에 진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위해서 새로운 요원을 이 플로리다에 있는 요원을 투입해서 좀 뭔가를 실적을 쌓으려는 그런 작전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조직원들은 다 같이 플로리다로 갑니다. 가보니까 앞에 그 말했던 클럽이 거의 폐허 수준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프티가 조직 내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소니 블랙 몰래 여기를 좀 관리를 잘해서 내가 조직 내에서도 인정을 좀 받고 싶다,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망을 드러내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이 플로리다를 담당하는 또 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스 이름이 영화에서 산토라는 인물인데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니한테 너 좀 이렇게 우리가 얘를 초대할 거니까 좀 삐까뻔쩍한 보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도니를 닥달을 하죠. 그래서 얘도 이제 보트를 구하려고 자신의 그 FBI 상부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공유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트를 빌리려면. 근데 여기서 또 팀장이 이거를 거절합니다. 뭐 예산 문제가 있다면서 하면서 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예전에 FBI 다른 지부에서 사용했던 배를 그냥 빌려가지고 어떻게 유야무야 이 배를 가지고 옵니다. 네, 일을 이렇게 허접하게 처리하니까 탈이 나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되게 현실적이었던 게 네. 오히려 수리남에서는 엄청 큰 돈도 막 국정원에서 쑥쑥 막 나오잖아. 쑥쑥 나오잖아 막 계속 그 국장인가가 뭐 결제만 해주니까 막 보증도 서주고 막 네. 그런 게 조금 나는 왜냐면 우리나라 국정원이 댓글 작업하다가 집에 갇히고 호텔에서 도청하다가 청소부한테 잡히고 우리가 아는 건 그런 내용들밖에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지급 안 해주는데. 맞아. 마지막에 쌀가고. 잔금도 지급 안 해주는데 앞에는 막 펑펑 써주니까. 그게 좀 네. 약간 그랬죠. 국정원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네. 이명박 정부 때요. 국가 인권 전 세계 인권위원회인가 거기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인권 실태 조사한다고 국정원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걸렸어요 또. 왜 걸렸는지 알아요? 왜 걸렸어요? 그 썬팅도 하나도 안 된 차를 타고 이따만 대포할 만한 렌즈로 계속 카메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연예인들 찍는 그 카메라처럼. 그래서 지나가다 나를 계속 찍으니까 뭐요? 그러니까 도망갔대요. 번호를 조회해보니까 국정원 차였다고. 이런 멍청한. 바로 능수능란하게 디스패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연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정도 수준이다.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배를 빌려왔는데 레프티가 이 플로리다에서 자기가 조금 이제 이 지역에서 보스가 되려고 이런 작전들을 세웠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그 원래 그 대빵 소니 블랙한테 다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압을 당해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그 전보다 더 좀 밀려나는 느낌, 조직원 내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레프티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소니 블랙이 이제 도니를 좀 신임을 신뢰하기 하게 시작하죠. 돼요. 얘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얘가 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클럽을 잘 운영을 하고 뭐 돈이 나올 구멍이 생기니까 이제 얘를 좀 신임하게 돼서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너를 내 부하로 삼겠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마침 도니는 또 이렇게 조직에서 점점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족과는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원래 그 상부 있잖아요. 상부랑도 조금씩 삐걱대는 모습을 FBI 상부랑도. FBI 상부랑도 삐걱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돈이라는 인간 자체가 약간 변했죠. 처음에 그 햇병아리에서 네. 이제 정말로 범죄자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네. 그래서 안에 손찌검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네, 안에 손찌검도 하고 그 일식당에 갔는데 장어 안에다가 원래 이제 얘가 요원이니까 녹음기를 맞아요. 넣어놓고 다녔잖아요. 근데 일식당에서 신발을 벗어야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벗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식당 직원을 엄청 들어가서 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도니가 여기에 가담하게 되고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소리가 그대로 이제 녹음기에 녹음을 됐고 자기가 그걸 집에 가서 듣죠. 이게 나름대로 이제 기지를 발휘한 거지. 이거를 그렇죠. 그냥 신발을 벗으면 녹음기가 있는 게 다 걸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본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전쟁통에 왜 우리가 일본 애들 시킨 대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또 애들 감아서 애들이 다 동의해서 그냥 같이 패잖아 이제 막. 여기서 갖는 건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진주만 습격 이후에 네.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서 좋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린 거잖아요. 설득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플로리다에 있던 클럽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클럽도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직 내 경쟁자였던 네. 소니 레드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랑 아까 그 플로리다의 그 대빵이라고 했던 산토 둘이 같이 또 계략을 꾸며가지고 얘네를 아예 이쪽에서 또 발을 빼게 만들죠. 소니 블랙을 제거하기 위한 네. 작전 중에 소니 하나였죠. 뒷작업이었죠. 계략이었고 그 현지 경찰들한테 뇌물을 안 먹인 게 또 패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니 블랙 그 조직원들이 알게 돼요. 소니 레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게 돼서 이거를 또 숨어 있다가 자기네들이 먼저 그 소니 레드를 죽이게 되죠. 명장면입니다.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아, 존나 명장. 총 가지러 왔는데 이제 먼저 가서 숨어 있다가 숨어 있었죠. 조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도니가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참가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일도 약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참가할 수 있거든요. 네. 참가를 하게 되는데 약간 카메라 막 흔들리고 막 위에 그 전구 막 흔들리고 이러는 게 약간 미쳐가는 듯한 느낌을 영화로 보여줘요. 근데 처음에는 들어오란 얘기 안 하잖아요. 죽일 때는. 근데 왜 나중에 치울 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 역할은 맡긴 만큼 믿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시체 정식 처리는 조직원이 아니야 이때만 해도.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니 레드 팀을 얘네가 다 죽여요. 죽이는데 이 소니 레드의 아들이 있습니다. 브루노라는 아들이 있는데 얘가 남아 있으면 자기 아빠 복수할 수도 있고 좀 찝찝하잖아요. 여러모로. 그래가지고 이 아들 브루노를 제거하는 임무를 도니한테 맡깁니다. 레프티가.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 브루노를 잘 죽이고 오면은 정식 조직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시기쯤에 이제 도니가 점점 이 마피아 조직 내에 있는 정말 그 마피아처럼 돼버리는 걸 FBI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빨리 이제 작전을 끝마치고 얘를 빼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는 와중에도 또 도니는 이미 레프티한테 감정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프티가 원래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이쪽 생활 다 그냥 청산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트나 사가지고 저 멀리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도니가 자기가 임무를 맡으면서 몰래 숨겨뒀던 돈을 레프티에게 주겠다 하면서 너 혼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냐. 보트 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떠나라 뭐 이런 일도 하죠.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레프티는 빼내주려고 했던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레프티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삶이 고단하긴 하지만 진짜 꿈은 여기서 자기가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건 그냥 푸념이야 그냥. 그렇지. 아 우리도 맨날 하잖아. 아, 야, 제주도 가가지고 전원주택 하나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막상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선뜻 안 가거든 사실. 돈만 받겠죠, 돈만. 어.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브루노를 제거하러 레프티와 도니가 갑니다. 가는데 이제 도니가 얘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FBI의 입장과 마피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이에 마침 FBI가 그들을 습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도니의 신분이 사실은 FBI 요원이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레프티도 당연히 마지막에 의심을 좀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딱 사실로 드러나 버리니까 레프티도 충격을 받고 그 소니 블랙과 그 나머지 조직원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 소니 레드 죽은 소니 레드의 아들을 처단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네. 레프티도 마지막으로 한번 조니 뎁을 실험해보고 테스트. 싶었던 거겠지. 네. 자, 그렇게 돼서 레프티는 이제 자기가 보증을 했던 인물이 결국은 FBI 요원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앞서 말했던 명장면처럼 죽을 걸 집에 알면서 서랍 조직의 안에. 부름에 이제 부응해서 가야 되죠. 네, 그래서 가면 가야 죽는 게 되는 뻔하고. 상황이어서 여기서 그냥 자살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끌려가서 살해당했을 텐데, 근데 뭐 이것까지는 팩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죽었던 사람이 소니 블랙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보증을 한 사람도 소니 블랙이고 죽은 사람도 소니 블랙이라고. 네. 그리고 너여서 고마웠다라는 말을 남긴 것도 소니 블랙이었다고 그쵸. 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사건이 다 이제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도니는 무사히 작전을 수행한 공로로 메달과 상금 $500를 받는데요. 상금 이게 이게 $500를 계산해 보면은 진짜 이렇게 몇 년 동안 마피아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이용을 당했는데 $500라는 돈이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또 공식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식 행사고 아내가 이렇게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악수도 안 해주고 그냥 뭐 후루룩 나가버리잖아. 그 상부 쪽에서 그냥 후다닥 주고 그냥 이걸 빨리 끝맺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막 후다닥 나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에 연출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 이런 글이 자막에 올라와요. 영화는 도니 브레스코가 수집한 증거 덕분에 200건 이상의 기소와 1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다. 특수요원 조지프 피스토는 모처에서 아내와 함께 가명으로 살고 있으며 그의 목에는 아직도 $50만 현상금이 공개적으로 걸려 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네. 예, 사실 최근에 이제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조지프 피스톤 네. 요원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오. 실제적으로 마피아들은 복수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자기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네, 선글라스 끼고 나오긴 했는데 오. 식별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책도 내고 그랬다는데요. 책도 내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는 죽이면 마피아가 죽였다는 게 너무 뻔하니까. 너무 뻔하니까. 네. 손댈 수 없는 상황이겠지 뭐. 그리고 책임지고 다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미쳤다고 복수를 합니까? 네. 지들도 지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지. 어쨌든 자 아까도 말했지만 도니 브레스코는 사실 이 두 남자의 우정을 쌓아가는 네.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브로맨스 영화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감정선이. 외피는 이제 언더커버 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우리가 엄청 좋아했던 설경구 주연의 영화 있잖아요. 불안당. 불안당 느낌도 좀 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니 브레스코를 러브 스토리로 바꾼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감정을 아주 진하게 표현을 하면 불안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사실 설경구가 거기서 그 배우 이름 뭐지? 젊은 배우 임시완. 임시완 배우를 임시완을 좋아하게 되는데 딱히 이유가 없잖아. 반한 거지 그건. 그러니까 네. 또라이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가 된 거죠. 신박한 또라이다.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같기도 네. 하고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근데 도니 브레스코를 처음 그 바에서 보고 관심을 가질 때도 이유가 없어. 그잖아. 맞아요. 야, 저 새끼 네. 쓸만하냐 이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프티는 처음엔 철저히 계산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내 쫄따구가 하나 필요했거든. 근데 그 쫄따구를 너무 허접한 새끼는 좀 그렇고 멍청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새끼면 곤란하니까. 네. 그리고 또 너무 클 수 없는 애, 이탈리아계가 아닌 애로. 네. 나보다 역전하면 안 되니까. 네. 그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 똘마니들이 자기보다 성장하는 걸 역전했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나보다 클 수 없는 애를 하나 데려다가 좀 쓸모 있는 애로 키워서 데려가지고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사실 도니가 여기 영화 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싹싹하고 일을 잘하잖아요. 네. 깔끔하지. 네. 처음에 테스트할 때 보석 가짜랑은 바로 그리고 그 뭐냐 포르쉐 받아오고. 그리고 그 레프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레프티를 보면서. 근데 그 도니를 보면서 너 보면서 무서워하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또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되게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프티가 도니를 왜 좋아했는가에 대해서 뭐 젊었을 때 자기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그런 말한 실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레프티는 도니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배신자를 네. 처단하는 방법도 한 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심은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되게 도니가 좋아졌던 거겠죠. 그리고 도니는 여기 레프티와 환심을 사는데 감정적인 능력을 다 써버려서 네. 집에 오면 와이프한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그려진 영화입니다. 네. 저는 알파치노의 연기는 소위 진짜 이 정도 급이면 진짜 연기가 아름답다. 네. 차 안에서 그 배 요트 보여주면서 총 자기 머리를 겨누면서 내가 이거 만약 사실 가장 역사상 멍청한 마피아가 된다 그 말하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묘하게 신세계의 정청과 이자성 같은 느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파치노는 도니가 이제 다른 사람이란 걸 FBI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 둘 다 똑같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정청도 중국 사람들한테 정보를 빼와서 드럼통 앞에서 이제 경찰을 죽이지만 차마 이자성까지 못 죽이거든요. 이자성한테 겁을 주면서 결국 자기 린치 당하고 나서 병원 갔을 때 독하게 굴어. 그래야 네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택하라고. 너도 이제 선택을 해라. 근데 알파치노도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나 바보 만들면 안 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사실 요즘 나오는 언더커버 불안당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그 언더커버 요원한테 감화되는 그 조직 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능력자로 나와. 다 능력 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언더커버한테 감화돼가지고 꽂혀가지고 일이 말려가는. 다른 일은 다 잘하는데 걔랑만 엮이면 일이 망가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좀 반대잖아. 조직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애야. 근데 그나마 하나 마음 줬던 애도 네. 언더커버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짠하고 네, 더 안 됐어. 더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영화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 진짜 현실 같은 느낌? 네. 전 그래서 약간 우아한 세계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송강호 씨. 네, 약간 직장인 느낌이 네, 있죠. 직장인 느낌. 맞아요. 이게 그냥 마피아라는 외피를 다 벗겨놓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우아한 세계 얘기했을 때도 그냥 이거 회사 안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되게 송강호 씨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캐릭터한테 다 있어요. 송강호의 모습이.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TV를 보는 그 모습이 계속 영화 끝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안경 이따만한 거 써. 네. 그 봤어요? 그 소니 블랙 야 돈 될 만한 거 뭐 없냐 그러는데 옆에서 그 주차할 때 미국 사람들 동전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거 망치로. 뜯어다가 망치로 막 때리고 있잖아요. 동대생 그냥 양아치야 그냥. 양아치 양아치야. 네. 그 사자 어떻게 했지? 아, 그거 궁금해요. 그 사자는 무슨 의미예요? 조롱. 조롱이 조롱. 내가 여기서 뭔가- 얘기하잖아. 이거 조롱, 나 조롱하는 거라고 이거. 근데 나중에 그걔 뭐야 소니 블랙이 도니를 자기 부하로 만들 때 너한테 사자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롱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자는 거기로 보냈죠. 그 클럽 클럽 앞에 갖다 놓으면 어울릴 거라고. 그래서 보낸 거구나. 아, 그럼 그것도 조롱이에요? 레프티한테 준 건 조롱이고요. 도니한테 주려고 했던 건 진짜로 클럽이 잘 되길 원해서. 거기 앞에 갖다 놓으면 잘 어울리겠다고. 원래 뭐 라스베가스 다니는데 보면 진짜 호랑이 같은 거 몇 마리 묶어놓고 이러잖아요. 하나라도 더 쇼잉에 찾아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완벽한 조롱이라고 느꼈던 건 차에 뒤에 태우고 이게 뭐야 이거 하나씩 꺼내서 우리 사자 너무 착하게 잘 받아먹고 계속 이 짓거리에 먹이나 주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거 촬영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CG겠죠? 실제 호랑이 아니, 실제 아니었을까요? 같던데. 98년이면 진짜 사자 호랑이 아니라 사자. 사자. 실제 사자였던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뒤에 너무 얌전하게 잘 있던데 뒤에. 강아지보다 얌전하던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유리창도 안 깨 애가. 유리창 맞아. 내렸을 때 거기 넣어주는 것만 이제 입 벌려서 먹지. 보통 사자면 이게 한번 해서 그렇지. 유리창을 깨고 나오거나 양펀치 하지 양펀치. 그런 걸 하지 않는 온순한 길들인 사자이지 않았을까. 예전에 조선 시대에도 미운 신하를 임금이 조질 때 코끼리 선물했다고요. 왠지 알아요?
수습 어떻게 먹여? 왕이 어. 하사한 선물을 굶겨 죽여?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지. 그러니까 내 가산을 다 탕진해서 코끼리 먹일 줄 알았다. 아이고. 어떻게? 잔인하게 조진 거거든. 이게 사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지. 네가 못 따르면 얘가 너 얘한테 물려서 준 거고. 잡아먹어. 굶겨 죽으면 내가 선물한 거 망친 거고.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뭐 그 장면도 굉장히 사실 사실 이 이었어요. 영화의 결하고는 좀 안 맞거든. 갑자기 사자를 차에 태우고서 놀랐어요. 이게 가는 게 네. 예. 웃겼습니다 좀. 알파치노가 캐릭터 만드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개성을 하나 부여하죠. 담배 필 때 차에서 창문을 못 닫게 해요. 야, 못 열게. 네. 못 열게. 못 열게 해요. 감기 걸린다 그러죠. 네, 감기 걸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창문에 너 감기 걸려요?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고 있는데 근데 우겨요. 근데 도니가 그걸 다 받아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니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걸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레프티는 그 정도의 친절이나 그 정도의 신뢰를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양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슬프게도 이거를 얘가 나를 진짜로 믿고 있구나라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근데 또 중간에 그래서 감독이 잠깐만 이게 너무 얘기가 너무 멜로로 가는데 싶으니까 소니 블랙을 죽여버리는 장면을 굳이 넣습니다. 여기서 레프티가 일단 2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같이 활동했던 자기 패거리 하나를 여기다 니키. 총을 쏴서 죽여버리죠. 니키. 예. 물론 의심만으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돈이나 니키 둘 중에 하나는 첩자인데 누굴 죽일까 하는 게 레프티가 그냥 바로 죽여버린 것 같아요. 예. 돈을 죽일 수는 네. 없으니까. 돈이가 첩자로 밝혀지면 나도 죽어야 되고 그쵸. 돈이도 죽여야 되고 하니까 니키를 바로 죽여버린 거죠. 근데 또 거기다 대고 돈이가 당신 죽인 사람 이름 말해봐요. 이름 몰라요? 이러면서 계속 긁잖아요. 그런 점들이 다 모여져서 알파치노 안에서 막 융화가 돼가지고 딱 레프티가 돼서 나오는데 야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그 보는 이전, 내내? 이전에 알파치노가 다른 작품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많이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거의 초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처음 차에서? 아니 레프티가 처음에 이제 보스 나올 때 어. 보스가 이제 막 해서 부하들 앞에 있는데 들어갈 때 그때도 그 레프티가 그 부하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스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되게 처음 보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알파치노의 모습인 거야. 약간 저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가 이제 약간 그 뭐 짠한미라고 할까요? 그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보트를 준비해가지고 그 보스를 모시는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배에 타서 자기 혼자 그 카드 안에 $100짜리 넣었다가 주려고 했다가 그 이제 꺼내가지고 찢어서 버리고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정해가지고. 네. 얼마 짠해서 진짜. 진짜 너무 짠하죠. 정확하게 뒷방 늙은이를 네. 표현을 했죠. 이미 카드를 살 때부터 짠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저런 거 안 좋아할 진짜 텐데. 성공해서 걔가 레프티가 그걸 카드를 줬으면 바로 귓방맹이 맞았을 것 같아. 장난치냐고 지금.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준비한 방법도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너무 그만큼 이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지금 뒤처져. 능력치가 없어 진짜. 맞아. 근데 그 능력치 없는 사람을 사실 평소에 알파치노라면 연기하지 않거든. 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근데 그거를 알파치노가 너무 찰떡같이 해내니까 이것만으로도 재미가 생성이 되더라. 맞아요. 알파치노 그 집에서 입고 있는 추리닝 뭡니까? 그게 빨간 색깔. 네. 추리닝의 그 양말 뭔데? 수면 양말도 아니고. 창석이가 한참 그렇게 입고 다녀서 힙합한다. 이탈리아 뒷골목 양아치처럼 입고 다녔거든. 나 그때 알아. 안경에 줄 달고 막. 그때 존나 깜찍대고 생겼다 진짜. 그립네요. 난 못 본 모습이어서. 누나 오기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때 자기 내 앨범 곧 나온다 그러면서 막 깜짝깜짝대면서 막 그러고 다녔어. 너무 행복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곧 돌아옵니다. 아직 그래.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가장 철없던 시절이야.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진짜 매주 제주 갔거든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원래 알파치노의 캐릭터라면은 그 왼손잡이 배로 행차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원래 행차하는 회장인데 그걸 한번 이제 내가 구했습니다 회장님 하려고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짠했죠. 이거 연기할 때 알파치노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네, 이게 1900 몇 년이야? 1997년 영화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22년 하고도 3년 더해서 25년 전 영화란 말이에요. 그때만 알파치노 쌩쌩했을 때예요. 네. 근데 이미 할아버지 던데 얼굴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이게 약간
이탈리아계 치고도 광대뼈가 좀 나오고 얼굴이 주름이 많은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 많은 역할 굉장히 잘합니다. 또 수염 길러놓으면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요. 칼리토 다들 봤죠? 칼리토에서는 칼리토 못 또 칼리토 못 봤어요? 네. 거기서도 또 생양아치로 나오는데 네. 칼리토는 명작인데 안 봤구나. 네. 칼리토 언제 한번 해야겠다. 아 칼리토 해야죠. 어. 느와르 영화 할 때 칼리토 한번 합시다. 네. 네. 그러니까 알파치노의 연기 스펙트럼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또 식당 종업원 역을 한 적도 있어요. 미셸 파이퍼랑 둘이 이제 연애하는 영화였는데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역도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막 고함 지르고 이런 모습이 우리 머리에 강렬하게 나와서 그렇죠. 그막 네. 쇳소리 같은 목소리하고. 네. 하지만 뭐든지 다 연기 잘하는 배우다. 프랭키와 자니. 그래 프랭키와 자니. 제가 그 영화 좀 좋아했어요. 네. 그 대부 1편에서 캐스팅 될 때도요. 이 눈망울이 너무 사슴처럼 맑다라고 오, 해서 캐스팅이 맞아요. 됐거든요. 음. 대부 1편의 알파치노를 보면 소년도 이런 소년이 없어요. 이런 느낌. 딱 전형적인 이탈리아계 미남이야. 네. 젊었을 때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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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영화는 알파치노 연기 보는 구경하는 재미가 일단 1차고요. 젊은 조니 뎁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맞아요. 사실 조니 뎁 나오는지 모르고 봤거든요. 저도요. 틀자마자 딱 보고 네. 헉,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세상 그때도 꽃미남.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연기는 뭐 기본이고. 연기를 잘하는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커튼형 코스튬 있을 때 존나 꼴 보기 싫었어요. 그 결과 없었잖아 그거. 그거는 정말 알파치노의 선견지명이다. 바로 질레트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싫었어. 이 잘생 진짜 너무 싫었어. 수염도 멋지게 나는 사람들이 캐리비안의 커튼형으로 나지 않았어? 약간 들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코스염이. 그럼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너무 내가 꽃미남이지 이렇게 않아요? 불편하지? 아니야. 나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야 임장은 수염이 어울려. 형 코스튬 잘 어울려요. 어.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장훈이 형 코스튬 아니고 그냥 커튼형이었다니까 진짜. 들치면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꼴 보기 싫었는데 밀고 나서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조니 뎁이 너무 단단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웠던 거.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조니 뎁이 못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그 불안정한 느낌이 좀더 위태로운? 네, 좀 위태로운 느낌이 좀 없고 너무 단단하고 튼실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임시한 좀 아쉬워. 같은 네. 불안당의 임시한 같은 그런 불안함이 좀 있어야 그 되는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임시완은 연약함이 있었지. 네. 네. 이정재도 이정재만에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섬세함이 있고. 이종재 쫄리는 연기는 전지국급이라고 봐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조니 뎁은 그렇게 좀 갈등하는 언더커버 요원 역할을 하기엔 좀 약간 세 보이고 단단해 보이긴 하지. 네. 그런 이미지 캐스팅 측면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조니 뎁이 아마 알파치노한테 한 수 배운다는 심정으로 이 영화 출연을 수락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차라리 레오 같은 애들이 나와서 했으면 더 어울리긴 하지. 레오 같은 얼굴이 레옹? 약간 섬세하잖아. 레오. 디난. 레오. 레옹 말 레옹이 나오면 안 되지. 레옹이 나오면 이제 알파치노보다 싸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스가 되지. 갑자기 코미디 되는 거 아니야. 장르노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레오 세번만 다 죽여버리고 노래 부르겠지. 어쨌든 근데 레오도 너무 세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네. 레오는 세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여려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어린 시절 레오라면 어울릴 것 좀 같은데. 불안정해 보이는 느낌 있지 않아요? 네, 불안해 보이는 어떤 건 있어요. 면으로는? 네. 원래 탐 크루즈가 이 도니 브레스코 역을 연기하기로 했었대요. 탐 크루즈면 키가 잘 맞았겠네요, 둘이. 너무해. 왜 알파치노랑 키가 잘 맞았을 그렇긴 거라고? 한데.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크루즈 형 힘내요. 크루즈 키좀 작은 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래요. 톰 크루즈인데. 맞아요. 뭐 톰 크루즈인데 뭐가 문제예요? 연기에 대한 그 열정 네. 최고 아닙니까? 전 세계 최고 미녀 중에서도 최고 미녀 니콜 키드만이랑도 살았잖아요. 네. 아예 어린 느낌으로 임시한 느낌으로 가려고 했으면 톰 홀랜드 박아 넣었어야죠. 원래는 이때 애기였을 너무 아들이야. 아동. 이때 초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 이때?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톰 홀랜드 96년생입니다. 이 영화가 2살. 96년도에 촬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 네. 양쪽에 나눠져 있을 때. 그 다들 그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경험 없으시죠? 있나? 있을라나? 저는 이때- 소소하게 그냥 뒤통수 맞은 적만 있고요. 네. 이 정도 배신 가장 믿었던 쉽지 사람. 않아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업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막 사회 진출한 이제 초년생이니까 이렇게 누가 날 밀어주고 믿어주면 되게 힘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삼국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를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남자한테는 인정 욕구가 중요하고 내가 어딘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명의 남자가 전부 그 석유 재벌 여성과의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근데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나를 다른 곳에 소개해준 대가로 얼마를 받아 챙기고 있었다라는. 커미션 받았구나. 내가 영업하는 거의 일부분을 그 선배한테 가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야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걸 떠나서 너한테 그냥 잘해줬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냥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면서 너한테는 못해줘도 상관없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미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상품 영업을 한 게 아니야. 인크루트 영업을 한 거지. 리크루트 영업을 한 거죠. 리크루팅. 그거 알고 나서는 역시 세상에 믿을 놈 없고 그치 야 씨발 부모 형제도 아니고 저런 새끼가 나를 왜 도와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역시 세상은 혼자 사는 거다. 네. 그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됐구만. 인성 부러진 게. 그 씨발 새끼. 그 새끼 때문이었어. 길에서 만나기만 해봐 아주 씨발. 네. 알겠어요.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만 꼭 배신을 당했었기 때문에 형 신용불량자 된 거. 그것도 아주 20대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좀 배움을 좀 일찍 깨달았지. 근데 M장은 그러고도 또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믿지만 권한은 주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조율할 항상 뒤통수 치더라도 크게 맞지 않을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머리가 항상 하고. 근데 M장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꼿꼿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저처럼 인성이 부러진 게 아니라 꼿꼿하잖아요. 되게 기분 좋다. 꼿꼿하다는 표현. 처음 들어봤거든요. 되게 힐링이다. 강직한. 야, 처음 들어봤네. 뭐야 갑자기 신났어 아주. 아니 그러면 도니 브레스코 같은 남편은 어떨까요? 너무 별로죠. 최악이지. 아니 이미 세 딸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말 안 하잖아 아빠랑. 그 아니, 어린 딸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 조니 데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진짜 한 몇 년 동안 중요한 일을 할 건데 극비라서 말해줄 수가 없어. 민기 형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환영할 것 같아. 앞으로 자주 못 올 것 같다 집에. 그럼 땡큐지. 잘하고 와. 근데 왠지 되게 민기 귀엽게 그랬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그분 캐릭터는 귀엽게 말씀하실 것 같아. 여기서도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은 그래도 이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둘 다 이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버틸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도니 브레스코는 되게 책임감이 강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얘기하잖아. 너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살 수 있게 된 게 다 내 월급에서 나온 거 아니냐. 막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너무 뻔뻔한 거죠 이게. 매번 올 때마다 존나 미안해 하면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지. 근데 계단 위에서 그 장면 명장면이더라고요. 각자의 취향이. 돈 아무리 싼 돈 갖다 줘봐요 소용없어. 쟤는 그냥 한번 눌러주는 게. 이혼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단단했다. 보이는 것과 이유가 마찬가지로. 있다. 조니 뎁스였어요. 굉장히 딥하게. 뎁스로 한번. 그래서 나중에 와이프가 그 처음에 그러고 나서는 막 되게 잘해주잖아요. 남편한테 계단에서 이제 사랑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니 뎁이 집에 방문했을 때는 아내 안 만나고 그냥 뭐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더 빡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작전에 힘을 써야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저는 힘 빠질 수 있거든. 인사도 안 하고 나갔거든. 한번 이번에도 계단에서 한 번 또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개그죠. 극한 직업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계단으로 간다니 왜? 계단을 왜 가? 세 번째 집에 갈 때 휠체어 타고 가. 여보 나 다쳤어. 나 필요한 물건 다 1층에 있는데 2층은 왜? 계단은 왜? 아니 근데 약간 그 여자들의 환상 중에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아주 굉장히 편협한 생각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 요원. 그건 어렸을 때 소녀 때 갖는 로망이지. 아니, 왜? 그치 소녀 어렸을 때 아주 뭐랄까 진짜 중학생 정도. 진짜? 그때 약간 로망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비정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야. 이 새끼가 난 또 위험한 임무를 하러 가야 해. 애 없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남자들의 로망 같아.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막 비밀 요원한테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비밀에 가득 쌓인 남자면은 별로 그렇게 매력을 실제로는 느껴지지 레프티 같은 남자한테 끌리나 그러면? 아니 나는 아. 레프티가 데리고 사는 그 와이프가 어. 저 여자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그치, 너무 네. 너무 되게 예쁘지. 너무 예쁜 거야. 어. 근데 레프티가 집에 갔을 때 되게 가정적이잖아요. 네. 요리도 하고. 해주고 잘 챙기고 다정하고 이러니까 뭐 큰 문제 없었겠죠. 아 다정하면 되는 거예요? 조니 뎁의 태도보다는 그 그럼. 레프티의 태도는 그래도 가정을 유지시킬 근데 수 그 있죠. 대사는 존나 가부장적이거든요. 전 세계 유명 셰프는 다 남자라고 어. 요리해주면서 굳이 씨부리지 않아도 될 말을 존나 가부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조니 뎁의 캐릭터가 네. 이제 마피아랑 가까워지면서 성격이 물론 바뀌긴 했지만 이 사람이 약간 폭력성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와이프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남자로서도 솔직히 알파치노가 훨씬 더 여자 입장에서 맞아. 와이프 그러니까 입장에서. 더 이 거기에 더 동화된 게 아닐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고 맞아요. 그렇게까지 잔혹한 폭력성을 드러낼 리도 없었을 그쵸. 텐데 갖고 있었던 거지. 네, 갖고 있었는데 FBI로 있으면서는 어느 정도 누르면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표출하면 할수록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지. 그래서 알파치노는 알면 알수록 마피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맞아요. 느낌이 그쵸. 들고요. 맞아. 오히려 네. 바뀌었어야 돼 직업이. 네. 어. 돈이는 알면 알수록 이 새끼는 원래 폭력배 같은데라는 느낌이 그치.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 보니까 사람 신학과잖아요. 누가? 신학과 그 전공이 그 알파치노가 아니라 조니 도니가 조니 뎁. 조니 뎁이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게 너가 태어난 이유는 뭐지? 맞아. 뭐 하나님의 은총 뭐 이런 식으로 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 아이러니고 되게 좀 일부러 자신의 폭력성을 종교로 누르고 있었던 걸 수도 있지. 그런 암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학과 되게 아. 웃기네요. 우리나라 갱스터 랩의 대부 우리 데프콘 신학과죠. 아 그래요? 몰랐다. 진짜 아이러니다. 어. 우리나라 사기계의 대부 정광훈 목사죠. 네. 조영기 목사죠. 네, 목사죠. 네. 네. 아, 이거- 조형기라고 한 줄 알았어요. 저도 순간 그 우리가 아까 수리남에서는 대사가 좀 아쉽다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영화 보는데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레프티랑 돈이랑 둘이 하는 대사 자체도 하나 하나가 다 주옥 같은 말 같았고 그 중간에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너 당신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그 돈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이미 그들이 돼버렸다. 난 그냥 얘가 뭐 마피아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멋있고 대사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도니라는 캐릭터의 성격이 그런 걸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줬으면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으면 와이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변하고 나서 손찌검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이해를 해줄 여지가 없죠. 그에 비하면 앞에 레프티를 더 다정하고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되게 가정적인 남자잖아요, 사실은. 사실 조직에서 그렇게 꼬레비고 존나 힘없고 이런 거는 사실 그 와이프는 몰랐을 거고. 몰랐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이 그런 미치죠. 네. 네. 미치고 나서 후회하죠. 그래서 평생 의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 민재 씨부터 총평하고 점수 주고 마무리하죠. 벌써요? 네. 저는 그 뭐가 좋았냐면은 마피아 영화고 이것도 이제 어떤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되게 어두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인 장면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좀 따스한 느낌마저도 드는 특히 그 크리스마스 때 요리해서 밥 먹이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이런 마피아들이 해변가 놀러 가가지고 노는데 존나 초딩같이 놀아. 주머니에 모래 넣고 막 도망가고 막. 그 와중에서 레프티 계속 당해. 그렇지 거기서 당하는 게 레프트. 계속 당해. 현지 경찰들도 마피아라고 생각 못 할 거야. 그러고 놀맞아 했는데. 보통 마피아는 이제 배구공 띄워놓고 총으로 쏘거나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장면들도 좋았고 이 그 FBI 요원이었잖아요 도니가. 근데 상부랑 같이 나오는 장면 같은 거를 너무 길게 처리하지 않고 어떤 그 뭐 타자기 치는 방식이라든지 특정 장면들로만 그냥 또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연출을 현명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좀 후반부로 갈수록 템포가 계속 떨어지면서 처음에 한 1시간은 되게 잘 봐졌거든요. 근데 뒤에는 몇 번을 좀 멈췄다 다시 보고 멈췄다 다시 보고 좀 그랬었어요. 이게 처음 1시간 동안 했던 얘기를 이제 뒤에 회수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화자가 하기 싫어하는 얘기.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 펼쳐놓을 때는 아주 좋았죠. 네. 네, 나머지 1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왜 수리남처럼 이렇게 버릴 거다 버리고 이렇게. 그럼 이제 무책임한 영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뒷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서 네. 저는 한 8점 정도 아쉬운 거 치고는 점수가 높네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영화 보면서 신세계가 자꾸 이렇게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조니 뎁이 맡은 역할에 좀 더 몰입을 해서 보는 게 원래 맞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데 알파치노가 워낙 또 대단한 배우고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알파치노한테 몰입이 많이 됐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를 생각하니까 사실 신세계도 이정재가 주인공이지만 정청한테. 황정민한테 굉장히 많이 몰입이 되고 공감이 되잖아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배우의 뭐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 이런 누아르 영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고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런 뭐 부담 없이 그리고 뭐 어떤 벽 없이 네. 술술술술술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되게 쉽게 보여지고 너무 재밌게 보게 되는. 저도 8점. 작가? 저는 느와르 영화 엄청 좋아하고 이런 뭔가 진한 남자 냄새가 나는 이런 영화들 정말 하거든요. 쟨 실제 남자 냄새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 좋아하잖아. 조성아. 아저씨 겨드랑이를 제일 좋아하지. 아저씨 그건 냄새가 안 돼요. 제일 응축돼 있는 곳은 아저씨 겨드랑이일 테니까. 거기서 남성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막. 조겨하 씨 만났어요. 거의 호박죽 하는 게 호박죽 죽는 게 소원이 되잖아. 인생에 막. 조겨하랜다. 가장 남성다운 배우죠. 조겨하. 생각만 해도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뭐 말을 못 하겠네. 되게 좋아하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 멘붕 왔어. 느와르 영화가 왜 좋냐면 진짜 그 느와르라는 그 어두운 이 조직 세계를 걷어내고 나면 이거 그냥 다 멜로 영화거든요. 여기서도 막 되게 그 요트에서 소니 블랙한테 뭔가 감긴 것 같으니까 뭐 꼴도 보기 싫어. 꺼져. 막 이거 그냥 여자가 남자한테 화났을 때 질투날 때 하는 대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진짜 이게 느와르라는 거 되게 이거 한 커플만 걷어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멜로 영화인데 이런 생각으로 보면 되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인물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가장 큰 장르가 느와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제일 매력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느와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영화는 제가 옛날에 박찬욱 감독이 쓴 책을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박찬욱 감독도 이 영화를 추천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단락에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더라고요. 이게 다른 감독들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사실 감독이나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되게 느와르 영화 치고 되게 진입장벽이 낮아서 맞아요. 약간 어색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씬이 넘어갈 때 갑자기 너무 옛날 영화처럼 갑자기 뭐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써서 투박하지 컷 네. 넘기는 게. 보시면은 충분히 재밌는 영화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하고 요즘 영화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컷 넘기는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이 컷 넘기는 타이밍 때문에 세련되고 촌스러움이 다 결정되는데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제 초반에 그게 좀 서걱서걱거리고 많이 걸리지 이게 불편하지. 컷 넘기는 타이밍이 지금 영화들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 되게 느려요. 어. 지금 좀 컷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넘어가? 이때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점 그래서? 8점입니다. 8점. 차점. 다 8점이네. M장은?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고 20대 초반에 본 영화고 그 좋아하면 따라하고 싶잖아요. 이때는 어렸을 때 그냥 그냥 좋았던 영화여가지고 그 도니 브레스코가 입는 그 벽돌색 가죽 코트가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동대문 가죽 시장을 와 진짜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디자인 되게 없어. 구하기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그 색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네. 그 색깔도 없고 그 디자인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냥 까만 거 가장 비슷한 디자인의 까만 거를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겨울에 사실 가죽 자켓 우리나라에서 춥잖아. 좋네, 춥죠. 근데 그게 겨울에 그것만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날 정도로
이 영화를 그런 기억을 준 영화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 알파치노의 연기가 진짜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매력을 그야말로 담뿍 담아내고 있고 여러모로 참 귀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와르 영화한테 이 사랑스럽다라는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영화는 좀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 그리고 애잔하고 네. 애잔하죠 진짜. 애잔하고 네. 참 묘한 감정이 드는 느와르 영화여서 그런 희귀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9점 가겠습니다. 우와. 저는 8.5점. 9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 추억이 묻어서. 추억이 묻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이게 추억이 점수가- 묻었으면 저도 점수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8점 영화라고 하기에는 더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8.5점 드리고 싶은데 알파치노는 결국 죽으러 갔지만 조니 뎁은 남았잖아요. 조니 뎁이 남았을 때 조니 뎁의 감정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절대 자기도 절친을 내 손으로 죽이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고 처음부터 배신하기 위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되게 연말이라서 그런지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터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 영화를 보면서 끝에 혼자 총 쏠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내가 돌아간 FBI 조직에서 날 사실상 버려진 취급을 버림패죠, 하고 버림패. 상금을 씹어 550만 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주고 오히려 그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문 앞으로 나와서 세 명이 도니가 그럴 리 없다. 우리가 도니를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알았으니까 깜빡 속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사람들이 날 더 믿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도니가 목격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한 번 정도 그렇게 믿고 뭔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 영화에 대입한 건 아니지만 내 감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8.5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마이크 뉴엘 감독인데 이 사람이 무슨 영화의 감독이냐 그러면 네 번의 장례식과 한 번의 결혼식의 오? 감독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주로 느낌이 로맨틱 다르다. 코미디 많이 만들던 사람입니다. 네. 그 이후에도 뭐 저기 뭐야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군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리고 뭐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느와르 장르 문법에 익숙한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졌구나. 그래서 그냥 뭐 장르의 법칙이고 나발이고 족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쓱쓱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먹혔어. 잘 만들었는데 인상적이게 그 이상 제대로 된 영화도 몇 편 못 만들었어요.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 뭐 우리가 알만한 영화는 페르시아의 왕자 이런 영화 만들었거든요.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 해리포터 브레잔의 감독이고요. 브레잔. 근데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느와르 장르 문법을 죄다 벗어나는 그러면서도 로맨틱 코미디 같이 애잔하면서도 그런 어떤 레프티의 과정을 계속 그 감정에 내가 계속 동화되는 이상한 경험을 저한테 선사한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9점 드려요. 네. 근데 이 감독님 1992년에 영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건 뭐죠? 그 아들 얘기야. 아. 해리슨 포드 아들 얘기. 응. 인디아나 존스를 시리즈를 더 연장시켜 보려는 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괜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성공했다면 해리슨 포드가 돌아올 이유가 없죠. 인디아나 존스로.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하루 두알 고업 아재랑을 날리자. 룩백. 수고하셨습니다. 젓가락 그렇습니다. 먹으려고. 나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었나? 다른 사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얼마 안 거음님 앞에 남았거든. 거음님 앞에 있었어요. 저게 또 너무 약간 떡간 느낌이에요. 약간 쫀득쫀득.